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21일 월요일 아침 9시 4분입니다. 한국장 먼저 짧게 한마디 드리자면 오늘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자리이긴 한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를 하면서 막 대박을 꿈꾸시지 말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평상시와 똑같은 날 중에 하나인 것 뿐이에요. 어제 미국이 중요한 자리에서 하락을 했으니까 야 오늘 한국도 폭락한다. 그럴지 아닐지는 모르는 거죠. 길고 짧은 거 대봐야 하는 거고, 오늘 코스피가 폭락하고 싶으면 어딜 깨야겠어요. 여기 어딘가 만들어놨던 지지력을 강하게 붕괴시켜야, 이 자리 어딘가를 붕괴시켜야지 폭락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지지력이 붕괴가 돼야 폭락을 하는 거지, 야 미국이 급락했으니까 한국도 막연하게 오늘 폭락한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한국은 지금 선물 코스피 기준으로 365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위아래로 몇 포인트씩 해서 와리가리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장중에 어딘가 지지선을 붕괴시키면 폭락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 폭락할지 안 할지는 지지선 어딘가를 붕괴시키느냐 안 붕괴시키느냐를 잘 보자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일단 여기 이런 자리 2월 3일날 종가 이런 자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1.5 이런 자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금 이따 자세한 이야기 할 거고요. 주말 동안에 보니까 엘리엇TV에서 제 영상이 좋다고 칭찬해 주시고 추천을 해 주셨더라고요.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좀 리플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 좀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이 처음 오신 분들께 좀 당부 말씀 좀 드리자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누가 좋다고 추천을 해갖고 제 영상을 보러 오셨을 텐데 너무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주식도 그렇고 제 채널도 그렇고 별로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냥 개인 투자자 중에 한 명일 뿐이고요. 삽질 많이 합니다. 삽질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쟤는 뭔가 엄청난 걸 이야기해 줄 거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남들 하는 얘기 똑같이 다 하는 거고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보력도 실력도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그죠? 다들 똑같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자료, 똑같은 뉴스 기사를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다만 이제 거기에 저의 생각을 약간 버무려서 이야기해 드릴 뿐이죠. 그러니까 이 영상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재료만 던져드리는 사람이지 요리를 직접 하셔야 돼요. 요리 직접 해서 떠먹는 건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입에다가 이렇게 밥숟가락 떠넣어 드리고 그런 건 할 수가 없어요. 투자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거고, 투자 결정도 당연히 본인이 내리는 거고, 저는 이제 옆에서 재료만 제공해 드리는 거죠. 이번에 이런 재료가 나왔는데 이걸로 요리해 보시는 건 어떻겠어요? 재료 하나 드려 보시는 거고, 요리해서 이제 탕으로 드시든 튀겨 드시든 삶아 드시든 그건 이제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해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정도 드렸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으로 제가 언제 사라, 언제 팔아라, 뭘 어떻게 해라 이런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면서 추세가 어떻게 하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지 않냐, 요 정도 이야기. 그 외에 이제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가 어디다, 기술적 또 어떤 뉴스는 중요하다, 어떤 뉴스는 이렇게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요 정도 이야기만 던져 드리니까 아무튼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요 정도 이야기 드렸고 어제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 이제 좀 하면서, 금요일날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 하면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아침 영상 같은 경우는 늘 미국장 마감을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원래 전통적으로 저는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코스피를 살펴보는 게 아니고 미국장 마감을 주로 살펴봤어요. 하여튼 미국이 중요한 자리에서 또다시 급락을 했어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자리까지는 아니었고요. 하여튼 박스권 가운데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방향성이 아래로 나왔습니다. 그죠? 급락을 했어요. 일단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은 들어요. 급락의 재료가 좀 별로 안 좋다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재료가 뭐냐면 계속 전쟁이죠. 저는 아무튼 포지션이 그래요. 포지션이 그 추세적인 긴 하락을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단기적인 폭락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아니 추세적으로 좀 시장이 빠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되려면은 전쟁이란 재료가 나와서는 안 될 거예요. 아무튼 긴축이란 재료로 경제적인 이유로 이게 시장에 빠져야지, 전쟁 우려, 지금은 막연한 전쟁 우려죠. 아직까지 전쟁 진행 중도 아니고 전쟁 시작도 안 했고 그냥 립서비스만 하고 있죠. 푸틴하고 바이든하고. 막연한 전쟁 우려로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건 전 개인적으로 이런 큰 추세를 만들어내는 데는 오히려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전쟁 이슈로 자꾸 시장이 빠지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전쟁 이슈라는 게 등장을 해서 일단 저에게 우호적인 쪽으로 일단 자꾸 시장을 움직이게 잘 도와주고 있긴 해요. 전쟁 우려가 나와갖고 갑자기 시장이 팍 폭락해버리면 급반등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피곤해질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 전쟁 이슈가 되게 신기하게 작용하고 있는 게 급변동을 만들어내지를 않고 있어요. 이 전쟁 이슈가 독특하게도 전쟁이란 재료가 이 시장을 은근히 이렇게 위에서 눌러가지고 천천히 빠지게 하는, 예, 지금 일단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되게 신기해요. 보통 전쟁이라고 하면 폭락 뭐 이런 게 나오기 쉬운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폭락이라는 건 나스닥이 한 5% 막 하룻밤에 뭐 5% 7% 이렇게, 예, 지금은 이렇게 빠지는 게 폭락이죠. 지금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일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이런 폭락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 하여튼 전쟁이란 이슈로, 예, 천천히 빠지고 있다는 게 아무튼 좀 신기하긴 한데, 예, 그래서 일단 저의 포지션에 도움이 되게 잘 움직여주고 있긴 한데요. 아무튼 계속 이런 재료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긴 불안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막연한 전쟁 우려로 시장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막연한 전쟁 우려가 갑작스럽게 푸틴하고 바이든이 손잡고 우크라이나하고 손잡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해버리면은 이제 다시 급반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전 개인적으로 전쟁이란 이런 이슈에 끌려다니는 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여튼 그 전쟁 이슈에 관해서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뭐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솔직히 또 뭐 제가 전쟁 이슈에 대해 뭐라 했는데, 오늘 또 우리 한국 장중에 또 누가 뭐 포를 쐈대더라, 뭐 누가 몇 명 뭐 다쳤대더라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이 전쟁 이야기 한 게 아침에 이야기한 거 아무 의미 없어지거든요. 지금 뭐 전쟁 이슈에 관련된 뭐 그런 이야기는 제가 뭐 자세히 하진 않겠습니다. 이미 며칠 동안 전쟁 이야기는 저도 많이 해서요. 하여튼 전쟁 이슈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는 거. 미국 주식시장이 참 재밌게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이 금요일날 밤에 보니까,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이 미국 시장 개장하기 전에 막 오르고 있었는데, 증시가 미국 선물이 막 오르고 있었는데, 제가 그런 뉴스를 본 것 같아요. 뭐 주말 동안에, 그러니까 지난 주말이죠. 주말 동안에 뭐 러시아에서 핵미사일을 가지고 뭐 훈련을 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좀 시장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시원하게 계속 낙폭을 확대해서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죠. 네. 그런 뉴스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다시 안전자산 선호, 위험자산 매도 뭐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이 빠졌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어제 S&P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자리가 붕괴가 됐긴 됐습니다. 중요한 자리를 제가 일단 4340이라고 잡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지금 4340이 붕괴가 되긴 했지만 뭐 당장 그렇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밑에 있는 이 전저점에 대한 지지력이 아직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깬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네. 어제 하락했으니까, 어제 뭐 지지선을 뭐 붕괴시켰으니까 이제 뭐 큰일 났다, 아직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여기는 이런 자리 또 지지력 테스트 충분히 해서 붕괴가 돼야지 이제 아래쪽으로 하락 N자로 빠지는 거지. 그죠? 아직까지는, 그죠?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이제 바싹 내려온 거예요. 나스닥은 어때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날 밤에 박스권 딱 한가운데 14,700과 13,800이라는 박스권 한가운데 있다가 방향성 아래쪽으로 잡았죠. 전쟁 우려로 아래쪽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뭐예요? 본격적인 이제 전저점 테스트 자리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뭔가요? 하지 말아야 될 거, 지금 자리에서 숏 추격하는 거는 아니다, 하방을 추격하는 건 일단 아니겠죠. 왜냐, 일단 지지선은 아직 안 깼잖아요. 물론 심증은 그래요. 심증은 뭐 전쟁 우려로 인해서 뭐 그리고 긴축 우려로 인해서 시장의 반등은 제한되고, 아무래도 방향성은 좀 아래쪽으로 꺾이지 않겠어, 아무래도 좀 아래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 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기술적으로도 그래요. 기술적으로도 미국 주식시장이 쌍바닥을 만들어낼 거면은 이날 만들어냈었어야 돼요. 2월 14일 날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2월 14일 날 잘 했으면은 이렇게 쌍바닥으로 올라갈 수 있었죠. 근데 2월 14일 날 잘 하지 못했어요. 그죠? 2월 14일 날 잘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14일 날 저가를 붕괴시키면서 여기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S&P도 같은 자리. 2월 14일 날 저가 붕괴시키면서 쭉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오지 않았냐.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오면 이건 별로 쌍바닥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아닐 수 있다고요. 제가 코스닥 시장 보면서 그때 이야기 드렸었죠. 예. 보통 쌍바닥을 만들 거면 이까지 내려오지도 않는다. 예, 이까지도 내려오지도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결과적으로 쌍바닥 깨지면서 저점 낮아지고 이렇게 하락 추세 계속 진행되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물론 이제 심증은 그렇다고요. 심증은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기술적으로나 뭐 아니면 기본적 분석으로나 이슈 진행되는 거나 보면은 하락 N자로 진행되겠지 싶긴 한데요. 아무튼 지금 당장 숏을 해야 되냐? 그거 좀 일단 참아보시라,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
지지선 아직 붕괴 안 됐잖아요. 아직 쌍바닥 만들 수도 있다고요. 만들 수도 있다고요. 여기 있는 이 지지력을 잘 붕괴시켜야 아래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나스닥도 그렇죠. 나스닥도 여기 있는 이 지지력 아직 살아있잖아요. 이 지지력이 오늘 밤, 뭐 내일 밤 하여튼 미국 본장 시간에 테스트를 해서 지금 이런 미국 장중 말고 이런 시간 말고 미국 본장 시간에 테스트를 해서 그 자리를 붕괴시켜야지 의미 있게 붕괴가 된 거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그죠? 네. 아직 붕괴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아직 지지력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 13,800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이기도 하니까 이런 자리, 지지선 부근에서 숏 포지션 진입하면 돼요. 예, 그건 조금 이제 위험하겠죠. 예. 이 지지선을 붕괴시키는 게 확인이 되면 이제 그러면 이제 숏을 또 살 수 있는 거지만 아무튼 지금은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내려왔고 중요한 지지력이 있는 부근에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어떤 매매의 어떤 단기 매매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제 숏 포지션을 청산하는 게 맞는 자리이긴 합니다. 물론 저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저는 이 중장기적으로 길게 추세적인 하락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개길 건데요. 아무튼 뭐 그건 저의 생각인 거고 뭐 매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죠? 어떤 그 정석적인 매매의 관점에서는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지지선 부근이니까 숏 포지션을 여기서 신규로 추가하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 좀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어젯밤 움직임이. 어젯밤이 아니지 자꾸 그 금요일날 밤인데 보시면 어쨌든 S&P나 나스닥이나 둘 다 하락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예, 변동성 지수 같은 게 오히려 감소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만기의 영향과 또 그리고 직전 그 전저점 자리 뭐 이런 자리에 있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죠?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빅스 지수 이렇게 뭐 지수가 하락하는데도 감소한 거는 정말 오래간만에 보고 있죠. 아무튼 차분하게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게 지금 뭐 나스닥이 1% 빠지고 S&P가 0.7% 빠지는 거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변동성이 워낙 커져 있어서 봉의 길이가 평상시보다 길잖아요. 평상시 이런 자리들 보세요. 봉이 짧죠. 이런 자리들 봉이 짧은데 요즘은 어때요? 평균적으로 봉의 길이가 이때에 비하면 곱하기 2 곱하기 3이죠. 시장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라고요. 0.7% 정도는 빠져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뭐 지금 뭐 힘이 과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을 거고요. 어쨌든 이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와서 적당히 빠지고 적당히 아래꼬리 보여줬으니까 일단 뭐 저는 뭐 추세적인 하락을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 일단 괜찮다라고 생각돼요. 나스닥도 그렇고 뭐 일단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어요. 다만 그죠? 중요한 건 어쨌든 현물지수 기준으로 봐도 이 밑에 전저점 자리가 있으니까 뭐 한 번쯤 꿈틀은 할 수 있겠죠. 이런 자리에서 바로 와 어제 빠졌으니까 이제 오늘 바로 폭락하면서 붕괴된다. 조금 무리일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그래서 붕괴되면 이제 확인하면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런 자리 붕괴되는 거 확인하면 이제 숏을 매수할 수 있는 건데 아직 붕괴 안 됐는데 붕괴될 것처럼 생각하고 혼자 숏 잡으면은 오히려 이제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어떤 그런 관점, 매매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물론 본인이 어떤 확신이 있다. 아, 나는 이거 이번에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막 그냥 추격하고 하는 건데요. 세상 일은 근데 보통 이제 길고 짧은 걸 좀 대봐야지 알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어제 뭐 당연히 전쟁 이슈 나왔으니까 금리는 당연히 떨어졌을 거고 안전자산 선호에 의해서 금리 떨어졌을 거고 또 그리고 뭐 국제유가 이런 거 하방 경직성 보였을 거고 금값 신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죠? 금값 말씀드렸다시피 1830 넘어가면은 이제 주식시장이 좀 안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좀 안전자산으로 이제 좀 쏠리는 것 같다. 이제 시장 분위기가요. 좀 그런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죠? 그 오랫동안 박스권이던 그 골드가 드디어 이제 방향성을 잡긴 잡은 것 같아요. 저항이 물론 여기저기 있겠죠. 저항이 여기저기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일단 근데 여기 어딘가에서 이 힘이 많이 비축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서 1년 가까이 여기서 이제 이 압력이 쌓인 거죠. 여기서 어떤 에너지가 많이 모인 거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런 에너지가 분출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금 같은 경우, 골드 같은 경우는 위쪽에 저항이 있더라도 비교적 좀 탄력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죠? 금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뭐 나머지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죠? 이제 하여튼 미국 만기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주식시장도
다시 이제 선물이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긴 하고요. 예, 하여튼 지난주에 미국 만기주라 갖고 가만 보시면은 이게 시장 움직임이 좀 하여튼 좀 골 때렸어요. 조금 좀 속임수 이런 것도 좀 많이 있었고 좀 그랬는데 예, 그죠? 하여튼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만기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움직임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만기주에는 이제 옵션의 움직임 때문에 선물의 움직임이 좀 제한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사실 이제 지난주에 이 폭락도 할 수 있었는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뭐 0. 그 나스닥이 뭐 1점 몇 프로 빠지고 금요일 날 S&P가 0.7% 빠지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만기주라 이게 좀 덜 움직여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만기라는 이제 족쇄가 풀린 거예요. 이제 옵션 만기라는 족쇄가 풀려서 사실 이 오늘부터는 좀 선물들이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됐습니다. 뭐 물론 꼭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통상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만기주에는 좀 이제 선물 자체의 변동성은 조금 줄어드는 반면 만기주가 끝나고 나면 선물이 이제 발의 족쇄가 풀리는 거죠. 겁나게 움직일 수 있어요. 퍼센티지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움직임이요.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그죠? 이번 주 뭐 특별히 경제지표 발표되는 거는 일단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밤에 미국 휴장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한국 시장은 어떻겠어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하락 마감했던 그 미국의 악영향을 아무래도 좀 이틀 연속 화요일까지 좀 나눠서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여튼 그런 점 일단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뭐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 이런 거 눈에 띄는 거 없습니다. 미국 GDP 정도가 목요일 밤인가 이게? 네,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밤쯤에 아마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금요일 날 이게 한국 주식시장에 영향 미치겠죠. 나머지 특별한 거는 뭐 없어 보인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있긴 있는데 뭐 그다지 이렇게 막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까지 좀 살펴봤고 이번 주에 뭐 특별한 지표 발표는 없다 이 정도 살펴봤고요. 그죠? 뭐 다른 뉴스 같은 것도 일단 특별히 보이는 거는 없고요. 저기 오늘 그거 있습니다. 오늘 중국에서 LPR 대출금리 고시를 한다고 합니다. 금리 인하할 수도 있고 뭐 동결할 수도 있고 대부분 이제 뭐 동결 예상을 하고 있는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21일 오늘입니다. LPR 대출금리 인하 여부. 전주는 뭐 금리 동결했는데 어쩌고저쩌고 2월 확률 50%래요. 전문가들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참 이렇게 참 고급지게 표현을 해놨네요.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2월 확률을 50%로 평가한대요. 금리 인하 필요성 상존하며 2월 확률은 50% 평가. 네. 하여튼 요거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계올림픽도 끝났죠. 이제 동계올림픽도 끝나고 이랬으니까 일단 중국 증시를 받쳐주던 어떤 그런 이벤트적인 그런 거는 좀 일단 끝나지 않았나 싶긴 한데요. 하여튼 좀 지켜보자고요. 위안화가 지난주에 초강세가 나오면서 위안화 지난주 금요일날 보여드렸죠. 위안화가 아마 올림픽 빨도 좀 받긴 받았던 것 같은데 보시면 위안화가 초강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도 장대음봉이 떨어졌는데 이제 올림픽도 끝나고 뭐 또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만간 정신 차리지 않을까 싶고요. 하여튼 그죠, 위안화 강세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될 수가 없다고요. 이게 지금 계속 중국은 경기 안 좋다고 해서 뭐 LPR 뭐 금리 인하를 생각을 하고 있고 뭐 MLF 뭐 금리를 뭐 인하할 생각, 금리 인하 쪽 분위기인데 미국은 금리 인상한대잖아요. 뭐 당연히 교과서적으로 그러면 위안화가 약세로 전환되는 게 맞지, 그죠? 근데 아직 미국이 금리를 안 올렸으니까 이게 아직까지 강세로 진행되는 것 같긴 해요. 거기다가 올림픽이란 이슈 등등 해서 이렇게 강세를 보였던 것 같긴 한데 이제 올림픽도 끝나고 미국 금리 인상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하여튼 얘 잘 보자고요. 위안화 강세가 좀 해결이 될지 이런 부분 좀 잘 지켜보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중국이 요즘 분위기가 안 좋긴 했나봐요. 뭐 경기금령에 LTV까지 풀었다 이런 뉴스 나오고 있고, 하여튼 중국은 완화적으로 나가고 있고 미국은 수도꼭지 잠글라고 긴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 통화가 어떻게 강세가 나올 수 있겠냐,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지난번에 여기서부터 내려오던 이 압력이 굉장히 강한가 봐요. 관성에 의해서 좀 밀려가는 그런 느낌? 브레이크 밟았는데도 브레이크가 안 듣고 그냥 이제 뒤에 짐이 실려 있으니까 계속 밀려가는 이런 느낌으로 좀 밀려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좀 지켜보자고요. 이제 뭐 시간
3월 FOMC까지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하여튼 뭐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한국 주식시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일단은 뭐 대박을 기대하지는 마시라,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370, 365 이 정도 일단 박스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뭐 365가 일단 또다시 붕괴가 되긴 됐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365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365라는 자리가 어떤 무게중심을 보는 측면에서, 무게중심 보는 측면에서, 물론 이제 정확하게 박스권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조금 정확하게 드리자면은 뭐 371.6 뭐 이 정도 자리하고 대략적으로 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60.3 이 정도 자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정도가 지금 한 10포인트 단위로 박스권인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전 그냥 이제 귀찮으니까 대충 365 뭐 그냥 이 정도로 그냥 던져만 드릴 건데요. 아무튼 이런 자리가 붕괴가 되면 폭락할 수 있겠죠. 위에 있는 이런 자리가 돌파 한착 되면 더 급등할 수 있겠죠. 이런 거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요. 참고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한국 주식시장은 분위기가 굉장히 더러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막연한 전쟁 우려가 코스피를 오히려 하방 경직성을 만드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보시면 전쟁 우려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다음부터 코스피는 3연속 양봉이었다고요. 지지력이 만들어졌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일 없으면 3연속 지지력 만들어놨으니까 365에 대한 지지력이 굉장히 강해진 거고, 지지력이 강해졌으니까 이제 이거 딛고 이제 올라서면 되거든요. 딛고 370, 380 올라서면 되는데, 근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우크라이나 또 그것 때문에 삐끗했죠. 365에다가 든든하게 지지선 쌓아놨는데 그거 오늘 한 방에 또 갭으로 붕괴되니까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아졌죠.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간 의미가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몇 거래일 동안 만들어놨던 지지력이 붕괴됐다는 거가 또 하나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아지긴 했죠. 그렇지만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라고 해서 당장 폭락이 일어나느냐? 여기가 붕괴가 돼야 폭락이 일어나죠, 그죠? 네, 일단 하여튼 보니까 오늘 폭락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아침 9시 26분인데 지금 27분인데 지금 이 정도라면은 제 생각에 오늘 특별히 재미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죠? 반등시 매도 전략, 지금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이 하락했으니까 한국도 무조건 하락한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런 자리를 붕괴시켜야지, 이런 자리를 붕괴시켜야 이제 뭐 폭락이 나오든가 뭐 추가로 하락을 하든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이 자리 붕괴 안 됐죠. 그럼 이 자리 붕괴 안 됐으니 이 자리가 어떤 지지선이죠. 지지선에 다 왔는데 거기서 숏을 굳이 우리가 사야 돼요. 물론 어떤 내가 큰 뜻이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서 지금 산다, 뭐 그럼 이해는 할 수 있는데 별로 좋은 거 같지는 않고요, 그거는. 아무튼 반등시 매도 전략이죠, 그죠? 지금은 뭐 숏을 추격이 아니고 반등 나오면은 이제 거기서 시장이 반등하면 이제 위에서 이제 숏을 매집하라, 숏 포지션 진입하라, 요 정도, 그죠? 그게 제일 아무튼 맞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봤을 때 오늘 숏을 진입하고 이런 것보다도 조금 좀 기다려 보셨다가, 아무튼 시간 많잖아요. 오늘 밤도 미국 휴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일까지 이런 더러운 분위기는 그냥 막연히 이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반등 나오면 반등시 매도 전략. 저항 어디 있다? 저항이 365 정도가 있다. 365분까지 오면은 또 숏 좀 추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하여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드릴 수 있는 이야기고요. 아무튼 뭐 지지와 저항 자리가 이런 자리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으니까 이런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나는 뭐 요리해보겠다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죠? 아무튼 뭐 각자만의 다 뭐 매매 방법이나 스타일이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또 뭐 운용 금액, 뭐 어떤 상품으로 하냐, 뭐 나는 선물 매매를 한다, 나는 뭐 ETF로 한다, 나는 뭐 뭘로 한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하여튼 어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반등시 매도 전략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튼 맨날 드렸던 이야기, 미국이 폭락하고 나서 지금 박스권이잖아요. 어쨌든 물론 박스권 아닐 수도 있는데 대충 박스권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여기 전저점 자리고 반등했다가 지금 다시 전저점 자리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붕괴 됐냐고요? 붕괴 안 됐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방향성 나오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제 심증은 아래쪽으로 좀 가지 않겠어라고 심증은 가득한데
확인 안 됐잖아요. 확인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는 박스권이다 라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박스권 안에선 차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겠죠, 그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걸 붕괴시킬 거면 여기서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렸죠. 여기서 잘해야 붕괴될 수 있다. 넘어갈 거면 여기서 잘해야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요? 잘해야 되겠죠. 잘. 어떤 지지선, 어떤 저항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죠? 힘을 아껴서 잘 써야 되겠죠. 뭐 맨날 드리는 비유지만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니까 한마디 드리자면, 예를 들어 어떤 큰 시멘트 벽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무너뜨려야 될까요? 내가 예를 들어 뭐 차를 끌고 와갖고 차로 쾅 박아요. 쓰러지겠죠. 근데 차로 100km로 있는 대로 와서 갖다 박으면은 시멘트 벽 부서지겠지만 내 차도 박살나서 차는 못 쓰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붕괴가 됐다라고 그게 건전한 붕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차를 갖고 와서 벽에다 딱 범퍼 붙여놓고 저단 기어로 놓고 살살살살 있는 힘껏이 아니고 살살살살 이렇게 밀어서 이걸 무너뜨려야지. 힘 조절 잘해서 무너뜨려야 내 차도 안 망가지고 벽만 깔끔하게 잘 무너뜨릴 수 있겠죠. 뒤에서 와서 100km로 박으면 벽 무너지지만 내 차도 박살난다고요.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이 중요한 지지선까지 왔으니까 힘을 아껴서 잘 해야지 되겠죠. 잘 해야지. 그리고 아직 미국이 이게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도 아마 그죠? 당장 시장을 급격하게 움직이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 볼 때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굳이 내가 뭘 해야 되겠다면 조금씩 그죠? 분위기가 이러니까 나는 뭐 숏을 분할 매수로 접근하겠다. 뭐 그런 거 정도는 뭐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당장 폭락하니까 이제 뭐 오늘 인버스를 몰빵하고 그런 거는 이제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하여튼 뭐 잘 빠지고 있으니까 뭐 하여튼 드릴 이야기 없고요. 결국 그죠? 1250짜리에서 코스닥 150 현물 기준으로 1250짜리를 결과적으로 또 저항으로 만들어내고, 얘도 그쵸? 얘도 이 어떤 지지력을 확보해 놨는데 가야 될 자리에서 지금 못 가고 오히려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으니까 분위기 더러워졌죠.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옵션까지 콜옵션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지금 그리고 콜옵션 같은 걸 봐도 사실 당장 오늘 막 폭락이 일어난다 그런 건 조금 어려운 자리일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콜옵션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면은 여기서 박스권이에요. 그죠? 박스권. 여기 뭐 대략적으로 대충 이야기 드릴게요. 대충 여기 어디 박스권이라고요. 박스권. 여기 힘 덩어리가 만들어져 있죠. 이 자리가 이 아래에 있는 자리는 어떤 지지선이 될 수 있는 자리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지금 보시면 오늘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지금 현재 9시 32분인데 마이너스 48%라고요. 그럼 여기서 장중에 더 빠지기는 솔직히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물론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솔직히 오늘 여기 있는 이 박스권 하단을 붕괴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제 생각엔요. 그리고 이 직전 저점이라는 얘기는 죽더라도 꿈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죽더라도 반등 조금 나올 수도 있는 뭐 그런, 반등 조금 나오고 뭐 수요일 좀 죽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더라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 와 있으니까 오늘 뭐 한국장에서 뭐 풋 대박을 기대하고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건 아셔야 되겠죠. 이 콜 옵션들도 좀 굉장히 위험해졌다라는 거. 콜이 지금 1월 28일부터 해가지고 2월 21일이니까 거의 한 달째 박스권인데요. 이 한 달째 나온 박스권을 위쪽으로 이제 여기서 안착을 해버리면 이제 시장이 많이 오를 수도 있는데, 만약 얘가 이제 아래쪽으로 붕괴가 되면 진짜 심각해지는 거죠. 얘가 이제 콜옵션들이 여러분들 콜옵션들이 여기 있는 직전 저점 이 지지력을 여기를 붕괴시켜버리면은 시장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풋옵션들이 빡 올라갈 수 있겠죠. 수백 프로 가능하겠죠. 이 자리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이 자리를 지금 선물로 환산을 하니까 어디가 된다? 대략적으로 뭐 한 360 초반 이 정도 자리가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했고요. 그죠? 이 정도 하면 다 본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 잘 버티고 있네요. 1200원 부근에서 계속. 역시 1200원이 중요한 자리이긴 한가 봐요. 쭈루시 줄 세워놓고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네요. 하여튼 뭐 특별히 할 말 없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